그럼 이제부터 바로 시작하자. 좋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광 학생. 면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 학생이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챗 GPT로 완벽 면접 준비. 초중 영재원, 고등학교 영재고 과학고뿐만이 아니라 대입과 취업까지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 면접을 준비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면접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겁니다. 여기서 면접 레퍼런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취업하려면 삼성전자에 어떤 인재상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에 대한 그 레퍼런스들, 자료들을 수집해야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서 입력은 인공지능에다가 내가 지원하려는 기관, 회사, 영재원, 영재고, 과학고 그 지원서와 앞에서 수집한 이 면접 레퍼런스를 동시에 입력을 하는 거죠.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을 해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이 시작되겠죠. 구두로 면접이 가능합니다. 음성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두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다시 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인공지능한테. 그러면은 그 평가 항목별로 점수와 잘한 점, 못한 점들을 얘가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그걸 갖고 다시 이제 면접을 보고 이 루틴을 몇 번 돌다 보면은 완벽한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한다. 지금 이 프로세스는 모든 면접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재원, 영재고, 과학고, 고입에서부터 대입, 기업의 면접까지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방법론만 이해하시면 어떤 면접이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예로 우선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재원에 대해서 이제 그 면접 레퍼런스를 찾아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좀 제일 무난한 방법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서울대 영재원 이렇게 치면은 하나 더 칠게요. 서울대 영재원 면접 이렇게 치면 서울대 영재원 면접과 관련된 유튜브들이 딱 뜹니다. 뭐 이 중에서 제일 좀 조회수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재원 그 원장님이 학원 원장님이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 면접은 이랬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쭉 풀어줍니다. 그 내용에 대한 스크립트가 이렇게 문자로 변환돼서 전부 작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텍스트로라는 라고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자, 유튜브에서 텍스트로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게 뜨죠. 유튜브에서 텍스트로 얘를 클릭을 합니다. 얘는 뭐냐면요. 그 우리 웹 브라우저, 그쵸? 인터넷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웹 브라우저에 직접 인스톨이 되는 그런 앱이에요. 그 앱 이름이 유튜브에서 텍스트로라는 앱입니다. 저는 이미 인스톨이 됐기 때문에 삭제 버튼이 뜨지만 여러분들 인스톨이 안 돼 있다면 여기 이제 뭐 설치하기 버튼이 나올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크롬에 설치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유튜브를 이제 실행해서 하면은 이렇게 유튜브의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카피 버튼을 누르고요. 이 버튼을 갖고 문서를 만드는 거죠.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는 구글 닥을 사용하겠습니다. 구글 닥을 열어서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적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서울대 과학영재원은 면접은 이랬다라고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를 지금 하나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문서도 또 만들어 볼게요. 하나만 하면은 너무 이렇게 한쪽을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는 영재원, 서울대 영재원 면접과 관련돼서 뭐 이분이 한 것도 이제 계속 있지만 또 영재원에 대한 좀 보편적인 영재원 입학 심층 면접 유형 및 팁 분석 이런 것도 괜찮겠죠.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얘도 높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실행시키면 그 밑단에 이렇게 텍스트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얘도 카피를 해서 두 번째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를 열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놓고요. 그래서 얘의 이 문서의 제목은 영재원 입학 신층 면접 유형 및 팁 분석. 네, 이렇게 해서 붙여서 두 번째 문서를 만들고요. 뭐 한국 사람은 3-4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겠네요. 면접관이 알려주는 영재 선발 심층 면접의 모든 것. 아마 면접관이니까 그 내부 사정이나 그런 것들을 또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영재 학생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스크립트를 카피를 해서 하나 더 문서를 작성합니다. 영재 선발 심층 면접의 모든 것.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레퍼런스를 지금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집한 레퍼런스와 지원서를
인공지능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면접을 해달라고 프롬프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입력을 해야겠죠. 지원서에다가. 자,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챗 GPT 새로 하나 이제 오픈을 했고요. 여기서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는데 뭐 PDF 파일을 넣어도 되고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만들었으니 구글 문서로 만들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까 만들었던 그 문서들이 전부 영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 영재 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이 세 가지 문서가 있고요. 네, 요거는 제가 작성해 놓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입니다. 요 네 개의 문서를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레퍼런스 3개와 지원서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앞에 자, 이렇게 면접을 진행해 줘 라고 이제부터 명령을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2개의 문서를 참고해서 면접 진행해. 정확하게 4개의 문서죠. 이 내용을 그대로 붙입니다. 자, 4개의 문서를 참고해서 면접 진행해.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서울대 영재원의 면접관이야. 페르조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요. 나는 서울대 영재원 지원자 초등학교 5학년 송영광이야. 그리고 방금 문을 열고 면접실에 들어왔어. 이제 바로 면접 시작해.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면접해. 명철하고 냉정하게. 면접은 10분간 진행할 거야. 네, 이렇게 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하죠. 질문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두로 해야 되잖아요. 구두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앱으로 다운받은 챗 GPT를 엽니다. 왜냐면은 이 음성으로 되어지는 것은 현재는 앱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챗 GPT 앱에서만. 그리고 왼쪽에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맨 위에 서울대 영재원 면접 진행이라고 이렇게 뜨죠. 네, 이게 바로 얘를 클릭하면은 아까 업로드한 문서와 프롬프트가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음성 대화를 시작하면은 같은 맥락, 아까 PC에서 작업한 그 맥락에서 음성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눌러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GPT. 아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었지? 지금 우리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면접관 역할을 하고 있고 송영광 학생께서 지원자로서 면접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면접의 첫 질문은 영재교육원에 지원한 동기와 배움에 대한 기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죠. 맞아, 정확해. 그럼 이제부터 바로 시작하자. 좋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광 학생. 면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 학생이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실은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어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됐고요. 그래서 전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와서 우주 물리학자가 되는 기초를 다지고 싶습니다. 영재원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영광 학생. 우주와 천문학에 대한 열정이 잘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주제나 현상은 무엇인가요?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전 전부터 너무 이렇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블랙홀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가 많은 주제이니까요. 그러면 블랙홀을 연구하면서 가장 궁금하거나 꼭 풀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을까요? 이를 통해 우주의 비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블랙홀에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왜곡되고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걸 한번 물리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블랙홀에서 시간과 공간의 왜곡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광 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주나 블랙홀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실험이나 탐구 활동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 알려주세요. 네. 실험은 못 해봤고요. 그냥 뭐 책 좀 읽어봤습니다. 책을 통해 배운 것도 훌륭한 공부 방법입니다.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 블랙홀이나 우주에 대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킵 S 손이라는 분이 지은 블랙홀과 시간 여행, 아인슈타인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훌륭한 선택이네요. 블랙홀과 시간 여행, 아인슈타인의 찬란한 유산은 블랙홀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수 있는 책들이죠. 그 책들을 읽으면서 특히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영광 학생이 우주와 블랙홀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어떻게 더 커졌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다만 시간은 물질과 에너지에서 휘어지고 뒤틀려져 있고, 별들이 자신의 중력에 의해 한없이 붕괴돼 우주 밖으로 떨어질 정도로 별 주변의 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시간과 공간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부분이고 블랙홀의 이해에 필수적이죠. 영광 학생이 그 원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열정이 잘 느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 학생은 블랙홀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요? 예를 들어 문제를 풀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거나 어떤 특별한 전략을 세우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요즘에는 챗 GPT나 인공지능을 이용해도 답변이 많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답변의 단어들이나 그런 걸 하나씩 또 찾아보고 그 나오는 단어들을 또 인공지능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 점점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그것들을 좀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결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이제 농구도 하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오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다양한 정보를 찾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는 자세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면서 운동을 통해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광 학생은 미래의 우주 물리학자로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연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화성이죠, 화성. 예, 그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좀 같이 참여해서 사람도 같이 보내고 앨런 머스크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훌륭한 꿈이네요. 앨런 머스크와 함께 화성 탐사에 참여한다면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거예요. 화성에 대한 탐사와 연구는 우주의 비밀을 풀고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찾는 중요한 일입니다. 영광 학생이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영광 학생이 생각하는 과학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순수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과학자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편견 없이 탐구하고 진실을 찾는 자세가 바로 과학의 시작이기도 하죠. 영광 학생의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앞으로도 좋은 연구와 탐구의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광 학생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네, 요렇게 지금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 부분을 한번 더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음성으로 얘가 해야 되니까 음성으로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요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면접이 끝났으니까 면접에 대한 평가 프롬프트를 지금 날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날리냐면요. 자, 이제 면접을 평가해줘. 이 서울대 영재원 방금 한 이 면접을 서울대 영재원 평가 항목으로 평가해주고 그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그 점수와 잘한 점,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그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너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 좋게 평가하지 말고 냉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 좀 냉혹하게 평가해도 괜찮아. 자, 시작해줘. 네, 면접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면접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잘한 점, 개선할 점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원 동기와 진로 의지. 잘한 점. 우주에 대한 관심과 천문학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블랙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선할 점. 블랙홀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동기나 특별한 계기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고 그것이 어떻게 진로에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설득력이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2. 학업 능력과 탐구 정신. 잘한 점. 인공지능과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 능력과 의지가 돋보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개선할 점, 구체적인 학업 경험이나 탐구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나 블랙홀에 대한 호기심을 실제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경험이 더 풍부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은 부분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3.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잘한 점, 블랙홀의 시간과 공간 왜곡에 대한 관심과 탐구 의지는 창의적인 생각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것을 탐구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개선할 점, 문제를 풀 때에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법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찾아본 내용에서 스스로 해석해 본 것,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면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태도가 돋보였을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논리적 사고력. 잘한 점,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개선할 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과 시간 왜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목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다가 끝까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태도와 자신감, 잘한 점, 면접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질문에도 주저하지 않고 생각을 말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선할 점, 면접 중간에 생각이 끊기거나 답변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 끝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성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할 때 끝까지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상 질문에 대한 충분한 연습과 답변의 구조화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평합수음 50가 영광 학생은 우주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강하게 느껴졌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험과 답변의 논리성이 부족한 부분이 보였고 면접 중간에 답변이 끊기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을 연습해보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으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한다면 영광 학생의 면접에서 더 뛰어난 역량과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항목과 전체에 대한 면접 총점을 좀 계산해줘. 뭐 제일 잘한 베스트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각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각 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각 항목은 10점 만점으로 채점되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동기와 진로 의지 70점. 2. 학업 능력과 탐구 정신 60점. 3.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60점. 4. 의사소통과 논리적 사고력 50점. 태도와 자신감 70점. 총점 계산 각 항목의 합계는 31점이고 총 50점 만점 중에서의 점수입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면 30, 50 타임스 162점. 따라서 각 항목의 점수와 총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동기와 진로 의지 70점. 2. 학업 능력과 탐구 정신 60점. 3.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60점, 의사소통과 논리적 사고력 50점, 5. 태도와 자신감 70점, 전체 총점 62점 불에 100점. 오케이.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졌어? 실은 나는 진정성이 전혀 없거든. 블랙홀 관심도 없고.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졌는지가 좀 궁금해. 면접을 진행하면서 진정성은 어느 정도 느껴졌지만 깊이 있는 관심이나 열정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블랙홀에 대해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동기나 경험을 잘 떠올리지 못하거나 답변이 모호했던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흥미보다는 준비된 대답으로만 느껴진 부분이 있었어요. 진정성을 평가하자면 약 40점, 100점 정도로 보입니다. 오케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정확하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서 아주 조목조목 내용을 해주고요. 진정성 거의 없이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40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나름 냉정하게 잘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루틴을 이렇게 몇 번 정도 돌다 보면은, 그쵸? 이 피드백대로 다시 한번 면접을 보고 몇 번 돌면은 상당히 완성도 있는 면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 영재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의 평가 기준들, 그런 루브릭들, 또 거기에 면접 봤던 사람들의 그 레퍼런스를 수집을 한다면 모든 면접에 대한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면접 레퍼런스를 잘 수집하는 거죠.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죠. 데이터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만들었던 프롬프트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로직이거든요. 그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 프로그래밍보다, 그 로직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그쵸? 면접 레퍼런스를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느냐,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결국엔 내가 할 그 지원서의 내용들, 여기서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죠. 결국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정해진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나눴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